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뭐예요? 용도구역입니다. 아까 용도구역은 뭐에다 써먹는다 그랬죠? 용도구역. 땅 사용하는 걸.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에 관한 규제사항이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법으로 토지에 대한 규제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여태까지 얘기했죠. 개발제한구역을 배워야 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짓는 것만 알면 돼.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냈다 그랬죠. 박정희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을 때는 뭐냐면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거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을 개발을 해서 집을 짓는 것을 막는 것이지, 예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지목이 대지거나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1971년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든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전혀 개발제한구역 법규 적용받지 않는다. 두 번째, 이축권으로 신축하는 건데 이미 집이 지어져 있던 것은 허물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다 새로 짓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데 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 취락지구에 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언제라고 그랬죠? 1971년 이전서부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규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은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 또는 그 땅에 다시 지을 수 있는데, 또는 허물고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축권입니다. 그러면 10평을 허물면 몇 평 지을 수 있죠? 10평 허물면 몇 평 지어요? 2층을 허물면 몇 층까지 지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보면은 용도 지역이 뭐 녹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주거 전용 지역이 질 수 있습니다. 세 개가. 그러니까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녹지 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바닥 평수가 20평. 200평에 달하면 40평.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일 수도 있고 주거 전용적인 게 일종 일반 주거 전용적인 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무는 거와 관계없이 용도 지역과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땅의 평수하고 합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 겁니다. 허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것이지, 일단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만큼 짓는다고? 용도 지역만큼. 그 다음에 땅의 평수만큼.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주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어 농사 관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나
농사를 경작하기 위해서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또는 특산물 가공 공장 이런 것을 짓는 것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방 특산물 가공 공장이나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농업인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보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 1971년 이전서부터 지목이 대주로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가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허물고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줄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집단 취락주구에만 옮겨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를 농업인을 만들어서 농업인에 의해서 농업인의 관리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축사, 창고, 재배사 이렇게 농업인을 만들었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경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노인 요양원, 가스 주유소 이런 거 정도만 지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돼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끔 되면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끔 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가 네가 내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으니까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기 전서부터 소유하고 있을 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해서 매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고 그 밑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 있고 건축 허가 제한구역인데 이게 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다? 제일 먼저 뭘 만들어놨다? 용도 지역을 만들어놨다. 그렇고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땅을 토지 이용객 확인을 봤더니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정해져 있든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든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개가 토지 이용객 확인이 있다면 투자 가치로서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디서 타셨죠? 인천에서 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타든지 5년에 한 번 타든지 타는 건데 경제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던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타다 보니까 수요가 늘다 보니까 김포공항이 어떻게 한다? 작아지는 겁니다. 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이 비행장을 더 넓혀야 되겠는데 김포에서는 더 넓힐 수가 없다 보니까 옮기게끔 되는 겁니다. 옮기려고 보다 보니까 어디로 옮긴다? 영종도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옮길 수 있는 땅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을 해야 돼? 설계부터 해야 돼? 설계를 해야지 수용할 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하는 동안에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돌아 안 돌아? 돌아요. 그러면 결정되기도 전에 투기꾼이 몰려들어 안 몰려들어? 몰려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고위층에서 영종도로 비행장을 옮기겠다고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제일 먼저 발표하기 전날 영종도 전부 다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발표하고 그 다음서부터 영종도로 옮겨가기 때문에 영종도에를 어떻게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어렸을 때 놀이 얼음땡 이런 거 놀이 해봤어요? 얼음땡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설계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고 왜? 하는 것이 난잡을 방지해서 5년에서 20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간다? 설계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설계가 끝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수용할 자리와 용도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KTX 타봤어요? 네. 진짜 타봤어요? 네. 아니, 못 타보고 또 타봤다는 거 아니야? 타봤어요. 타봤어요? 그럼 울산에 가봤어요? 부산 가봤습니다. 그거 부산 가보고 타봤다면 되나? 울산역이 KTX가 생기면서 여기 새로 생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양인 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 생기는 곳을 어떻게 한다?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네 하나가 생길 만한 곳을 어떻게 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그 역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를 출입구를 만들고 그 역 주변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설계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리게끔 하면 그게 뭐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입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제한구역. 구의동에 있던 법원이 어디로 옮겨갔죠? 문정동. 문정동으로 옮겨갔죠. 그 법원을 문정동으로 옮기는 그 주변도 법원이 옮겨가니까 그쪽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 제한구역. 다시 말하면 세 개가 다 설계가 끝날 때까지 얼음땡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었을 때는 시가 하나 새로 생길 만큼 큰 규모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동네가 하나 새로 바뀌는 규모고 건축허가 제한구역에는 구청이나 군청이나 법원이 옮겨가서 그 건물 주변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크기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지만 전부 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용할 자리와 용도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였거든요. 묶였는데 5년 지나니까 설계가 끝났어. 설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비행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풀리는 겁니다. 몇 년 있다가. 자, 수용되는 게 좋아? 풀리는 게 좋아? 풀리는 게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되는 거와 풀리는 게 있는데 수용이 될 때는 건물을 못 짓는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용되는 게 좋고 내가 그냥 개발될 수 있는 내 스스로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수용되는 것을 빠졌는데 내 땅 옆에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옆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 땅도 들어간다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저런 경우에는 내가 수용이 안 되더라도
나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수용 안 되는 것이 좋고, 나 혼자 집을 못 짓는 경우에는 수용이 되는 쪽이 좋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수용이 됐다고 해서 좋다고 웃을 일도 아니고, 수용이 안 되고 빠졌다고 해서 울을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이 되면 수용이 되는 대로, 수용이 안 되고 안 돼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우리는 이 내 땅에 이러한 세계가 하나락도 토지 용도에 나타난다면은 용도지역이 바뀌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집 지어요, 못 지어요? 건폐율 40%, 용적률 80% 이하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것이 국토기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그다지 저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있는 경우에, 옛날에는 저런 것이 필요한 적이 많았었는데 저것이 필요한 것이 30년 전 얘기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옛날에는 그냥 단층 집만 지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를 지어? 아파트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가 짓다 그러면 가구 수가 확 늘어났죠. 그런데 기반시설, 그 동네로 들어오는 상수도가는 어떻나? 10m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확 늘어났죠.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에 용적률대로 다 지어지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자기 용적률만큼 다 풀어주지 않는 것을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요 근래에 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서류에 있는 겁니다.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7페이지 이번에 보시면 뭐가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에 2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끔 만들어둔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2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라 하고 잠시 시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얼마 안 있다가 이거는 위헌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는 건데, 왜 내가 200평 이상 건물을 짓는다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또 내야 되느냐 해갖고 저거 어떤다? 위헌으로 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200평 이상을 지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는 이 집을 짓게끔 됐을 때는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얻는다? 내도록 법이 변경이 된 건데, 저도 10년 이상을 토지 이용계약 항의를 쭉 봤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아직 제가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토지 이용계약 항의를 보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있으면은 저한테 몇 번지에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띄워봤더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전서부터 이 정부에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난개발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상당히 집을 많이 지었는데 이 노태우 정부에서 5개 신도시를 개발했죠. 5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거 말고 건설업자들이 땅을 그냥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난개발이라고 해요. 난개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IMF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고 한쪽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걸 만들게끔 됩니다. 그때 그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단위 이런 겁니다. 보면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면은 주택법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땅이 만큼 해갖고 370가구를 짓습니다. 300가구 지어서 어떤다? 분양을 하다 보면 여기는 8m 도로,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그다음에 그 옆에 뭐야? 다시 2차. 다시 뭐야? 3차. 한 4, 5년에 걸쳐서 3, 4차 다 짓게 되면은 한 3천 가구 이상이 들어서는데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도로도 좁은 거예요.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계획이 세우지 않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난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개발이 제일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용인이에요. 용인.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정부에서는 이제 뭘 만들어? 이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끔 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 평. 10만 평의 땅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택지를 만약에 만들고 뭘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게끔 되면 이 10만 평의 땅을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공원, 학교, 상가. 사람이 사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학교도 있어야 되겠죠. 예. 공원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도로도 충분한 넓이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짓지 말고 기반시설도 어떻게 하냐? 같이 설계를 해서 이 기반시설도 아파트만 짓지 말고 기반시설도 같이 공급을 하라는 것이 뭐예요? 지구단위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짓게끔 되면 아파트의 짓는 비용과 땅값만 지불하고 우리가 그 돈만 지불하고 사면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공원 비용도 내야 되죠. 학교 토도 내야 되죠. 도로도 넓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끔 되는 겁니다. 이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뭘 할 거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이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도로 이런 기반시설을 너희들 돈으로 같이 만들어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특혜를 줍니다. 이 돈을 자기네들이 집어넣으니까 특혜를 주는 게 뭘로 주냐면은 용도 지역을 한 계급을 높여줍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용도 지역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다? 부담을 해도 아파트 가격을 높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 게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면은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1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못 짓는 땅을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사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면서 한 계획을 놓고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어떤다? 분양할 수 있게끔 만들으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한다? 금전이 보충이 된다 하는 것이 지구단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보면 여기를 뭘로 만든다? 공원으로 만든다는 조건 하에 여기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 건 인센티브를 줬죠.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 바꿔주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여기를 공원으로 하고 도로를 만들게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이 무슨 용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여기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곳에 여기다 공원으로 짓겠다고 했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만 지어야 되지 다른 건 못 짓습니다. 못 바꿉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집이 지어질 때는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지금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거기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살 때는 거기 한 서너 동밖에 없었고 동네가 온통 저기만 밭이었댔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나가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만 후문으로 나가면은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고 그러니까 밭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산 것은 뭐냐면 제가 토지 연결 확인을 떼어봤더니 그 근처가 전부 다 뭐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 좋아지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샀는데 한 4, 5년 전에 지금 몇천 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옛날에 전부 다 밭 옆이었었는데 지금은 공원, 학교, 병원, 상가, 도로 다 되고 산책로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한다? 좋아지는 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아파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도 좋아야 된다 하는데 주거 환경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된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양산지 소주동 지목이 뭐죠? 답이죠. 토지 면적이 몇 평이죠? 471평의 토지만 매각인데 3억 8천에 시작이 됐다가 2억 3,700에 떨어진 것이 2억 7,100가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토지 연결 확인을 보면 지목이 답이죠. 근데 뭐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죠. 아파트 지어져 있죠? 아파트 지어져 있는 정문 입구에 여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저것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뭐냐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이거 저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원 말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하는 조건으로 제가 보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어서 이거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이 아파트를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계약자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보험사가 들어가 갖고 부도가 나더라도 이거는 마저 다 지어서 분양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분양을 해서 입주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회사 이름으로 이 공원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아파트를 다 짓고 기부 체납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공원으로. 그 조건 하에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으니까. 근데 중간에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빚을 지다 보니까 이 땅이 건설회사 이름으로 있다 보니까 아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진짜로 여기다가 상가 하나 지어서 분양하면 아주 끝내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거는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이분이 건축허가 안 난다니까 왜 건축허가 안 나냐 해갖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강의를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3종 일반주거에서 바꿔놓고 그 조건 하에 저걸 어린이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거는 건축허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되어야 할 공원의 매입에 대해서는 시행자 부도로 인한 도시계획 수혈 인가기관의 경고에 따른 법적 효력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억 7천 주고 사갖고 인근 주민의 뭐야? 휴식 공간으로 지출하게끔 되는데 깜빡 잘못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에는 못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